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주의 깊게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명제가 무엇인가? 명제는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밑줄, 자,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그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자,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라고 누구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말 혹은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보통 PQ라고 써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인천 여상은 여자 학교다. 이건 명확하게 참이니까 명제입니다. 인천 여상은 남자 학교다. 이거는 거짓이죠. 그래도 명제예요. 거짓이어도 명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인천 여상 아이들은 예쁘게 생겼다. 이거는 명확하지 않죠. 그쵸? 이거는 명확하지 않죠. 사람마다 되게 예쁜데 생각할 수도 있고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명제가 아닌 겁니다. 자, 명제는요,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누구나 명확하게 판정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명제예요.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뭘까요? 자, 조건은요, 일단 밑줄 변수, 보통 x입니다.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장이나 식인데요, 그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정이 될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2번, 조건은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판정할 수가 없어요. 다시, 명제는 어땠죠? 명제는 명확하게 바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건은요,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 변수 값이 정해짐과 동시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제나 조건이나 동그라미 3번 보통 소문자 P, 소문자 Q 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밑에 예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찾고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명제는 그 자체로 판정을 정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 괄호 1번 보겠습니다.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이다. 이거 명제일까요?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예를 들어 3 곱하기 3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3, 3은 9니까 홀수가 되죠. 그쵸? 자, 어떤 거를 다 곱해도 예를 들어 7 곱하기 5, 7, 5, 35 홀수이죠. 그쵸?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언제나 홀수 맞네요. 얘는 명제고요. 우린 이것을 항상 맞는 말이기 때문에 명제는 명제인데 참인 명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명제는 참이에요. 얘는 명제이면서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x가 2이면 3x 플러스 4는 7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요, 언제나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요. 얘도 명제가 맞습니다. x가 2이면 얘를 만족하냐? 그럼 2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2 한번 넣어보자. 2를 딱 넣으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6. 6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0인가요? 그럼 얘는 10은 7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그쵸? 명확하게 거짓이죠. 명확하게 거짓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1번은 참인 명제예요.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항상 참입니다. 그러니까 참거짓이 명확하죠. 항상 참이니까. 그러니까 명제고. 괄호 2번은 거짓이에요. 이를 대입함과 동시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 이 말은 틀린 말이란 말이야. 명확하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괄호 3번.
2x-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x값이 뭐가 되는지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자, x에다가 한번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2 빼기 1이니까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나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엔 x에다가 10을 한번 넣어볼까요? 10을 넣으면 이건 20 빼기 1인 거니까 19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x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명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명제는 언제나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x값에 따라 때로는 참이 되고요. 이 다른 x값으로 바뀌게 되면 거짓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거짓이 아니라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명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조건이 뭐였는데 바로 올라가 보자. 조건이 뭐였어? 조건은 동그라미 2번 변수값이 정해지면 그제서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조건이었잖아. 내려오면 변수값이 1이면 참이 되고 10이면 거짓이 되고 그때그때마다 참 거짓이 바뀌긴 하지만 변수 x값이 결정이 되면 참 거짓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건이라고 하게 됩니다. 명제는 아닙니다. 괄호 4번 0.001은 x에 가까운 수이다. 이거 명제일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깝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멀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참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이런 거는 명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건도 아니에요. 조건은 변수가 등장해야 되는데 변수가 등장하지 않죠. 조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하고 2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제와 조건을 찾아봤고요. 이번에 다시 개념으로 가서요. 괄호 3번에 있는 진리집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집합 U의 원소 중에서 밑줄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를 다 모은 집합. 그것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은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뭐가 되도록 하는 거야? 참이 되도록 하는 애들만 모은 것. 자, 다시요. 조건은 변수값에 따라서 때로는 참이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도 될 수 있는 거였잖아. 그치? 그 중에 참만 다 모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내려와봐. 아까 다시 그 괄호 3번 봐봐. 이거 조건이었지? x가 1이 되면 참이었고 x가 10이 되면 거짓이었잖아. 이런 게 조건인데 이 중에서 참이 되는 값들만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은 진리집합에 들어갈 거고 10은 진리집합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확인하기 뭐 한번 볼까요? 확인하기.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밑줄 칩시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 나는 이제 자연수에서만 생각할 겁니다. 그럴 때 조건 P가 나왔는데요. 땡땡하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 조건이 뭐냐면 x는 20의 약수이다.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P를 구하라는 건데 자, x는 20의 약수이다라는 이 말은 x값이 뭔지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뭐 2는 20의 약수이다. 이거 참일까요? 참이죠. 근데 3은 20의 약수이다. 이건 맞는 말일까? 이거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x값이 뭔지에 따라서 때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참이 되는 값들만 싹 다 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진리집합 P는요. 모아볼까요? 이 문장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다 모아보세요.
20의 약수이다. x가 뭐가 돼야 다 맞을까? 20의 약수들. 1 맞죠? 또 2 맞고요. 또 3은 안 되죠? 4, 5, 10, 20. 얘가 바로 이 문장을 참이되게 만드는 x값들을 다 모은 것. 그게 바로 진리집합이 되게 됩니다.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밑줄.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만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라. 자, 문자 일단 등장을 했고 이 문자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은 때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참이 되도록 하는 x값만 다 모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x는 홀수이다. 이 말을 참이 되도록 하는 x들은 누굴까요? 홀수들이겠죠. 자연수에서 홀수들 써보자. 1, 3, 5, 7, 9, 11 너무 많죠? 땡땡땡 하고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집합이에요. 괄호 2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자, 이 말은 x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때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참인 x값들만 모은 게 진리집합인 겁니다. 써보자. 자, 이건 풀어봐야겠지? x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해서 따라서 x값은 누가 나오냐면 2 또는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즉 괄호 2번의 진리집합은 누구와 누구다? 2와 3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x가 2고 x가 3이면 이 문장은 이 식은 참이 되게 되는 거니까. 괄호 3번. 자, x 플러스 10이 20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x들을 모은 것. 이 문장이 이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다 모은 것. 그게 바로 진리집합. 써보자. 그럼 x는 자연수니까 누가 가능할까요? 1 되죠? 1 대입하면은 이거 11이잖아. 그럼 11은 20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1 되고 2도 되죠? 2 되면 12니까 20보다 작잖아. 3도 되죠? 13이니까 4도 되죠? 쭉 어디까지 될까요? 어디까지? 9까지 되겠죠. 그쵸? 10은 안 되죠? x에 10이 들어오는 순간 20은 20보다 작단데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10은 진리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괄호 4번. 자, x를 모으라는 건데, 그쵸, 진리집합. 이게 문장이 참이 되도록 하는 x들. 3과 5의 공배수. 자, 3과 5의 공배수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 거냐면 15의 공배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려면 15의 공배수들 모으면 되겠죠. 15, 30, 45, 그다음 뭐 60인가요? 60, 뭐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이 나가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집합.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중단원 1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U. 자, U는 1, 2, 3, 4, 5입니다. 자, 난 여기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하여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라. 자, 이거 조건이죠. x는 홀수이다. 이 말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x값이 뭐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문장이 때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조건입니다. 자, 그럼 조건의 진리집합은 이 문장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만 싹 다 모은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은 홀수만 모으면 되겠네. 그럼 누가 될까? 1, 3, 5가 되겠죠. 선생님 7은요? 9는요? 11은요?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놀이터인 거야. 내 세상은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의 진리집합. 그러면 3, 4, 5까지만이 되겠죠. 진리집합. x는 4의 약수이다. 진리집합. 1, 2, 4.
진리집합. 이렇게 되게 되는 게 진리집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명제가 뭐죠? 명제라는 것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명제는 참일 수도 있어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언제나 항상 always, 즉 always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조건은요. 조건은 변수를 일단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변수에 따라서 때로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 변수에 뭔가를 넣었을 때 판정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래서 조건은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하지만 변수 값이 정해지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진리집합은 조건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그 조건에서 참이 되도록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싹 다 모은 게 진리집합이에요. 그쵸? 조건은 변수 x값에 따라서 x값이 어떤 게 들어오면 참이 되고 또 다른 게 들어오면 거짓이 될 수 있는 건데 참이 되도록 하는 그 x들만 싹 다 모은 게 바로 진리집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은 뭐냐면요. 명제 또는 조건에 대해서 그 P라고 합시다. P가 아니다 라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한다 했잖아. 난 널 부정하는데 우리 이거 부정하겠어. 이런 제도를 부정하겠어. 부정, 그쵸? 그리고 이걸 기호로요. P가 아니다 니까 P 앞에다가 물결을 붙입니다. 그래서 P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것을 P의 부정을 어떻게 읽냐면 not P라고 읽습니다. not이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not P라고 읽어요. 물결 P가 아니라 not P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자, 명제 P가 있어요. 명제, 어떤 명제냐면 3은 홀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3은 홀수이다 라는 이 명제의 부정은 얘를 아니야 라고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3은 홀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3은 그럼 홀수가 아닌 건 뭐야? 짝수잖아. 짝수이다 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뭐가 아니다가 바로 부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괄호 2번. 자, x가 실수일 때 조건이 나왔죠. 자, 조건 나왔습니다. 자,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왔는데요. 이것의 부정이죠, 부정. 부정은 아닌 거야. 그럼 x가 2보다 큰 게 아닌 거잖아. 그럼 x가 2보다 큰 게 아니면 어때야 되는 건데? 작거나 같아야겠지. 이게 바로 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부정은 아니다가 부정이에요. 자, 그래서 부정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시 바로 위로 올라오면 자, 명제 P가 참이면요. 자, P가 참입니다. 밑줄. P가 참이에요.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되게 됩니다. 그치?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되게 되겠지. 볼까? 자, 나는 뭐라 할까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할까요? 선생님, 나는 교사다. 나 교사죠? 그렇죠? 저는 교사죠. 그렇죠? 나는 교사다. 이거는 뭐예요? 참이죠. 참인 명제죠. 근데 얘를 부정하겠습니다. 얘를 부정합시다. 얘를 부정해 볼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교사가 아니다가 되는 거잖아. 나는 교사가 아니다. 나 교사 아니야? 아니야, 나 교사인데.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뭐가 될까요? 참이 되겠죠. 그렇죠? 나는 학생이다. 저 학생이에요? 아니요. 난 학생 아니야. 너가 학생이지. 그치? 난 학생 아니야. 난 선생님이잖아. 이거 거짓이죠? 난 학생이다. 거짓이야. 근데 얘를 부정합시다. 얘를 부정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나는 학생이 아니다.
나 학생 아니야? 나 학생 아니야. 나 교사인데? 나 학생 아니야. 참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당연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not이 2번 붙었어. not이 2번 붙으면 예, P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야? 자, 나는 교사야. 나는 교사가 아닌 게 아니다. 그쵸? 나는 교사가 아닌 게 아니면 교사인 거지. 그쵸? 아닌 게 아니다면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도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0은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건 이제 명제죠. 그쵸? 이건 명제입니다. 자, 근데 이건 명제인데, 일단 이건 명제입니다. 그쵸? 이건 명제인데, 참인 명제일까요? 거짓인 명제일까요? 0은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원소 아니지.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들은 거잖아. 원소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지. 참인 명제가 되게 돼요. 근데 이 명제의 부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의 부정을 써보면 뭐가 되는 거야? 0은 공집합의 원소가 아닌 게 아닌 거니까 원소다가 되겠지. 그쵸? 명제는 이게 될 거고, 그럼 0은 공집합의 원소다는 맞는 말? 이건 거짓인 명제죠.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부정을 취했더니 거짓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3번 조건입니다. 자, x는 3의 배수이다. 부정해 봅시다.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3의 배수가 뭐다?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바로 4번 부정해 볼까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아니래. 반대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작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정의 진리집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집합 U에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not P, 부정이죠.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게 됩니다. 여집합이 뭔데요? 여집합이 뭐냐면 여기 바깥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인하기.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은 자연수만 보는 거네요. 그쵸? 자, 이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조건 P는 땡땡 하고 나와 있죠? X는 홀수이다가 조건이에요. 자,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써보세요. 진리집합이 뭐죠?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들.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야? 홀수들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3, 5, 7, 9, 11 이런 것들이 진리집합 P. 자, 이번에는 조건 not P죠? 자, not P는 뭐가 될까요? not P는 부정이죠. 그럼 not P를 한번 써보자. not P는 부정이야? 그럼 뭐야? P가 X는 홀수이다 였잖아. 그럼 not P는 X는 홀수가 아니다. 이게 바로 not P잖아. 즉 X는 홀수가 아니니까 무슨 수다? 무슨 수? 짝수이다. 이게 바로 not P잖아.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은 짝수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2, 4, 6, 8, 10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겠죠. 그 실제로 P를 구한 거에서 P의 여집합을 구하면 그게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볼게요. 문제 4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밑줄 나의 세상은 1, 2, 3, 4, 5, 6 이거밖에 없어요. 자,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자, 부정 말해보자. 부정 말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을 not P라고 쓸게요. 그냥 이 조건을 요 조건이나 명제를 P라고 하고 not P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짝수가 아니다. 그럼 무슨 수인데? 홀수이다.
그러면 그때의 진리집합, 이 부정의 진리집합은 홀수만 모으면 되는 거지? 1, 3, 5. 선생님 7은요? 이 세상에서 7이 없잖아. 나도 없는 거지, 그치? 괄호 2번에 부정, not p 써보자. 부정은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닌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럼 진리집합은 1, 2, 3. 그죠? 자, 괄호 3번 not p. not p는 얘의 납인 거니까 x-1, x-3이 0이 아니다가 부정이지.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자, 이거 0 되게 하는 거, 요거 0 되게 하는 애가 누구였냐면 1하고 3인 거잖아. 그럼 진리집합은 1하고 3을 뺀 거겠지. 아닌 거니까. 그럼 2, 4, 5, 6. 그쵸? 이렇게 되겠죠. x는 소수이다의 부정, not p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는 소수가 아니다. 이게 바로 부정. 그럼 부정의 진리집합은 소수가 아니야. 자, 1, 2, 3, 4, 5, 6 중에 소수 아닌 거. 1 소수 아니고 2는 소수, 3 소수, 4 소수 아니고 5 소수, 6 소수 아닌 거. 이렇게 되게 되겠죠. 예, 해서 부정의 진리집합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자,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요. 명제는요, 언제나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거.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어쨌든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명제. 조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약한 개념이야. 아, 조건은 변수 x가 있어. 근데 x값에 따라서 때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것을 조건. 진리집합은 그 조건에서 참이 되게 만드는 x값만 싹 다 모은 게 진리집합. 넘어가서 부정. 부정은 원래 있는 명제와 조건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기호로는 not p. 그리고 부정의 진리집합. 그럼 부정의 진리집합은 그 부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 싹 다 모은 게 부정의 진리집합. 예, 해서 요 4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꼼꼼한 복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